저는 프라임 에셋 삼삼본부 올리원 지사장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라임에 온 지 한 이제 1년 차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2년 차 운영 중인데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또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고요. 너무 스튜디오도 잘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회사가 다시 좋다 느끼는 순간인데, 오늘 강의는 지금 제가 스크립트를 띄워놓긴 했지만 좀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위주로 가면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스크립트 위주라기보다는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편하게 최대한 1시간 동안 좋은 정보들을, 제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는 자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척 영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개척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영업 방식이 최고다, 그리고 이것만 해야 된다도 절대 아니고, 단지 이 영업을 한 7년 정도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영업 방식도 있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FC들이 한번 실행해 본다면 갈 곳도 마련이 되고 영업도 잘 해낼 수 있고, 담력이나 멘탈 같은 부분, 모든 부분에서 개인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자유롭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은 처음엔 이제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척 영업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공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차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거래처 안에서도 어떤 거래처가 좋고 어떻게 해야 계약이 빨리 창출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개척지를 이제 가실 때 어떻게 해야 계약을 최대한 빨리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마르네요. 두 번째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개척지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막막하시죠? 어떤 것부터 접근해서 어떻게 친숙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니즈를 환기시켜서 DB를 받고 클로징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꼭 개척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모든 고객님들께 조금 더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화법을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받는 것인데요. 개척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명함이나 전단지를 수천 장 이렇게 확보하신 다음에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거나 두고 오는 형식의 개척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영업 방식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무리 개척 영업이 어려운 영업이라고 하지만 처음 영업을 시작한 FC가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버틴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영업사원에게는 식대, 교통비, 활동비 같은 부분들이 계속 지출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업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칠 수 있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전단지를 뿌리고 연락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연락하는 동시에 그들의 보험을 이미 확인한 상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그래서 내가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가 DB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B를 받았는데 이게 DB를 받고만 끝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이 이어져야 됩니다. 클로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클로징 팁까지 오늘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문,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처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척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개척지를 정할 때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반복 방문 가능성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처럼 이제 개척 영업을 7년 정도 한 사람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면 원클로징이 되기도 하고 뭐 다음날에 계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초반에 영업을 시작하시는 FC님들, 특히나 개척 영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고객과의 친숙이 그래도 한 보편적으로 6번에서 8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고객 간의 계약에 대한 얘기 또는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뭐 2주에 한 번만 방문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되면 6번에서 8번 정도 얼굴이 익혀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와라 라고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월화수목금 다 방문하실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친숙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요. 근데 매일매일 갔는데 그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없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내가 매번 가더라도 친숙 과정이 거쳐지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같은 곳을 자주 갈 수 있고 그곳에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니즈인데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를 신뢰하고 보다 빨리 계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 차고지에서 영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부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FC였지만서도 보다 쉽게 정착하고 계약을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영업을 나갈 수 있었고 매일 갔을 때 해당 직원분들, 기사님들이 거의 몇백 분씩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제가 굳이 니즈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먼저 니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보험도 니즈가 있으신 상태였죠. 그래서 영업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정도는 누락이 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갈 수 있는데 매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니즈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세일즈 자체가 관계형 세일즈이기 때문에 친해지면은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문의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서 매일 갈 수 있고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또는 매일 갈 수 있고 같은 사람은 없지만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 그날 만난 사람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예정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충족돼야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척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해당된다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지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전단지를 무한정으로 뿌린다든지 뿌듯함은 느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개척 영업을 하실 때 뿌듯함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과가 안 나와서 지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만큼 지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척지를 어디로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정하셨을 때 그 공간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최대한 충족이 되는 곳으로 나가시면 영업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척지 선정이고요. 일단 화법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척 영업은 제일 중요한 게 태도예요. 보험이라는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지니고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에 따라서 그 상품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필요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내가 개척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마인드 세팅부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께 말을 걸고 정보를 획득해내는 그 과정이 민폐를 끼치거나 시간을 뺏거나 어떤 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덩그러니 그 현장에 놓여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체도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보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차고지에서 계시는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또한 모든 분들이 본인 현업에 집중하다 보면 보험을 살필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보험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다시 신경 쓰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보험을 들추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귀찮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접근을 했을 때 그 분들께서 우리에게 거절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보험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그동안 설계사가 그냥 접근하지 못했다는 가능성. 그냥 그 상황에서 눌려가지고 접근을 안 한 거죠. 두 번째는 접근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내가 계약을 받을 목적으로만 딱 다가갔기 때문에 한 번 거절당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부족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폐를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보험을 건드리기가 너무 귀찮고 현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사장님, 지금까지 어떤 설계사 분들께서 접근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한번 제안했다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거절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물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워낙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니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보험은 계속 이 모습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함을 드리더라도, 그리고 영업사원이 불편함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심플하게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 드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서 보험료 지출은 줄지 않는데 수입은 줄고 있잖아요. 지출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수입은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입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을 또 다 예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거기서 불필요한 담보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담보들로 다시 구성해 드리는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거절하시더라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서 언젠가는 조금 저한테 맡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맞받아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왜냐면 그분들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당연한 거라는 걸 이렇게 접근하시면 보다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마인드에 있어서 개척 영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태도가 갖춰졌을 때 이제 화법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고객들의 보험 가입 의사를 물어봐야겠지만, 고객들에게 조금 더 뇌 뇌릿속에 딱 기억에 남을 만한 멘트들은 그겁니다. 결국 보험이 가입되는 이유, 그리고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거나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가 고객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께 RP를 하는 과정 자체가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는 거 또는 못 받는 거,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고객들에게 잘 먹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화법은 개척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인분들 또는 어디서 만난 소개분들에게도 다 말씀을 드려도 통용될 내용이니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화법은 의료자문 화법입니다. 보험금을 고객님들께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서 안 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청구하는 자부상 위로금 또는 골절 진단비, 이런 소액건들은 보험회사에서 크게 문제없이 지급을 하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리저리 이유를 만들어내고 실사 나가고 뭐 서류를 동의해달라고 하고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다든지 지급 기간을 늘리곤 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고객님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하는 RP를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흡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냥 이런 흔한 얘기로 가다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은 뭐 보상 받기 위해서 들었죠. 뭐 큰 병 진단 받았을 때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들었죠.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보험금 못 받는 경우 많은 거 아시죠? 뭐 PD수첩에서 방송에도 나왔고 감독원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있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날까요?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사장님들께서는 보험을 잘 가입하셨을 테고 설계사분들께서도 그것을 잘 규정해서 제대로 해줬을 텐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동안 설계사들에게 가입 제안서나 보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지만 이런 말씀은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일단 보험금이 잘 지급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담보가 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입하신 담보가 예를 들어서 뇌출혈 담보가 들어있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질병 코드가 달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 담보가 명확하게 잘 돼 있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사항 같은 것을 명확하게 알렸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의 이전 의무기록지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이 병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겼는지까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기왕력 같은 게 있으시면 명확하게 알리셔야 돼요. 근데 알리시는 걸 넘어서서 그 알릴 사항을 알렸을 때 설계사들이 청약서를 뽑아서 오잖아요. 그럼 그 알릴 사항에 정말 내가 알린 것들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알리시고 설계사가 잘 알렸겠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를 다시 청약서 부분이 원칙이잖아요. 그걸 펼쳐보시고 알릴 사항에 내가 알렸던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필 서명.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고객님께서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사의 역량입니다. 의외로 고객님들께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청구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래요. 뭐 이것쯤이야. 이게 보상이 나갈까? 이런 경우로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설계사들이 미리 안내를 해주고 최대한 받게끔 신경을 써드리면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재밌는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제가 영업사원이잖아요. 지점에 들어가면 실적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표를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영업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원수사, 그러니까 보험사 한 군데에 근무할 시절에 8층에 보상과가 있었습니다. 그 보상과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근데 거기도 실적표가 있더라고요. 왜 보상과에 실적표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안 주는 그 담당자들이, 보상과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스티커 많이 붙어 있고 자석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고객님들께 보험금을 안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 플러스 고객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잘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아마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본 얘기만 진부하게 할 건 아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장님께서 보험금을 받으실 시점이 되면 몸이 안 좋으신 상황이거나 뭐 병원에 누워 계시겠죠. 그럼 당연히 몸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정신도 좀 좋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높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정신이 밝고 그러겠습니까? 노력은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누워 계실 때 저 같은 보험 설계사같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와요. 그래서 친절하게 뭐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요. 보험금 받게끔 도와드리겠다. 많이 아프지 않냐 막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친절하고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보험금 빨리 지급받게 도와드릴 테니 여기에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인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금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장에 딱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섣불리 서류에 사인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설계사분들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하는 곳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약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께서 또는 사장님들께서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보상 아닙니까? 보상부터 설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거를 사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딱 보면은 뭔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이거 사인하겠냐? 근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사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걸 사인 안 해주고 버티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 지치대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시간이 자꾸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나가고 있는데 돈은 안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못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들, 보험사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니까 보험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선생님이 개인, 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 개인이 보험회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임을 맡기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보험금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수임료는 있습니다만 그 보험금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 그것 또한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리점으로 나온 겁니다. 이 프라임에셋이라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 보험사에 소속돼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 보험사 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에서 제가 구출시켜드리면서 저와 제휴되어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분들께 고객님의 보험금을 최대한 받게끔 힘쓸 겁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이게 화법입니다. 이런 화법을 한 다음에 제가 서두에 깔아놨던 세 가지 이유. 담보부터 잘 가입해야 되고, 자필 서명해야 되고, 알릴사항, 고지사항 알려야 되고, 설계사의 관리, 관심. 이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이게 필요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야기 먼저 그걸 서두에 깔면서 나중에 DB 받을 목적을 만들려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쯤 되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개인정보를 받아서 바로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의료전문 화법이 굉장히 고객님들께 잘 먹히고 너무나도 좋은 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차고지에 이제 기사님들을 상대할 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좋은 담보 생기지 않았습니까? 피부치 담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같은 거 다 최대 한도로 이미 바꿔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위로금도 이미 제일 높은 한도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어필 목적은 안 되고 아직까지도 피부치 담보가 추가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85%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가지고 중과실 사고 났을 때 신호위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그 12대 중과실 사고 났을 때 그때 급수 상관없이 2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동일한 보험료 내시는데 핸드폰 예전에도 똑같이 큰 쓰셨던 거 뭐 무전기 같은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살 때 비용이랑 지금 이 최신 핸드폰 살 때 비용이랑 똑같은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핸드폰이 바뀐 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입하셨던 보험 굉장히 좋고 잘 가입하신 게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이 더 좋아진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사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운전자 보험은 교정해 주시는 게 맞고요. 건강보험과 같이 암진단비 뭐 여러 가지 담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져요. 연세가 드시는 만큼 또는 그리고 질병이 생기시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면책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해약하고 가입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비용성 담보이고 그리고 우연한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약하고 가입하셔도 금액 차이가 없고 그리고 언제든 가입하실 수 있고 설령 제가 가입시켜 드리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십시오. 그게 선생님을 위한 길이고 저 또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담보가 더 좋게 나오면은 변경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개인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꼭 받으셔야 돼요. 개인정보를 안 받고 그냥 전단지만 안녕하세요 저 영업사원입니다 하고 뿌리고 이러면 연락 절대 안 와요. 고객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거를 무조건 받아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개척 영업을 나가시게 되면 거절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거절을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우연히 문득 나에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기사님들 또는 사장님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안도감이 드실 거라서 개인정보를 쉽사리 물어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기껏 내가 니즈를 다 올려놨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그 사장님이나 기사님들께서 분명히 불신감을 다시 가져서 나를 거절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의외로 개인정보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고객님들도 똑같이 어렵게 생각하고 설계사들이 정말 어차피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쭤보면 대수롭지 않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정보를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니즈도 이미 느끼고 계신 상태인데 거기서 근데 제가 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열 몇 자리와 조남 핸드폰 번호인데 혹시 찝찝하신데
저 좀 이러면 절대 안 줘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더 찝찝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험 가입하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게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님들의 보험을 정확히 봐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개인정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납득되시죠? 마음에 드시죠? 하면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면 당당히 알려주시고, 또 더군다나 저희는 대리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메리츠 영업지원 어플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영업지원 어플에서 고객님 핸드폰을 입력해서 알림톡을 보내면 바로 가입 설계도 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화법이에요. 왜냐면 더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 두 가지 화법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가나 이런 곳에 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상태죠. 근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사장님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너무나 심해지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내려놓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 힘들게 납입해갖고 잘 가입했던 보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내려놓기 전에 차선책은 뭐냐? 보험을 조정해서 금액을 줄여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담보들, 필요한 담보들은 냅두고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고 있는 담보들을 좀 조정을 해드려가지고 금액을 줄여드린다면 매출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수익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지출을 조금 줄이면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잘 안 될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고객님들은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4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럼 이 40만 원보다 금액이 비슷하면서 담보가 좋으면 고객님들은 리모델링 하시고요. 또는 이 40만 원보다 금액이 한 10만 원에서 한 뭐 7만 원 정도 적은데 담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도 리모델링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사장님, 기사님들의 마음을 쉽게 얻으실 수 있고 DB 받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유튜브에도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일주일 전에 첫 주차 때 그 차량을 소규모 카페에다 주차를 해요. 월 주차를 내고. 근데 항상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미팅 나가기 바쁘니까 그냥 차만 주차하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장님 계약을 받아보겠다고 제가 딱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어저께 계약을 넣었습니다. 24만 원 넣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소개도 한번 시켜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가지고 의료자문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다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계약까지 이어서 어제 체결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개척은요, 정말 전부는 아니고 이 영업 방식은 다양한 영업 방식 중에 단 하나겠지만 근데 내가 발 닿는 곳에 다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저는 월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약을 받았고 그리고 미팅할 때도 근처니까 갈 수 있고 또 지금 다른 타겟도 하나 근처에 있는 카페를 하나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받게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은 어디 가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차고지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이 먹히는 화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보험금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이 긴밀한 내용은 보험을 가입한 어떤 소비자에게도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장 큰 공통분모를 잘 노리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화법으로 잘 흡수하시고 다시 정립하셔서 만들어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화법이고 그리고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척지에 나가서 운전자 보험이든 치아 보험이든 좀 소액 단품형 상품을 계약을 받았어요. 3만 원, 5만 원 정도짜리로 받았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그 이후로 종합보험까지 리모델링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종신보험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일단 보험 가입을 치아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해줬으니까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인들한테 가서 치아보험 하나 가입하라고 하려면은 커피 몇 잔 사야 됩니까? 굉장히 몇 번의 만남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와서 접근했다는 그런 부분을 높게 사고 신뢰감이 간다는 이유로 어쨌든 보험을 가입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고마우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작은 선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보상 잘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다든지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보상은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고객의 권리거든요. 우린 의무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거를 다른 걸로 연결시켜야 돼요. 첫 번째, 고객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아시겠지만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면 나쁜 짓을 하거나 거절을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감사한 사람의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으로 고객님을 만드시면 그 고객님께서 감사한 사람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한 사람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의 표현을 진중하게 해야겠죠. 단순히 말씀만 진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을 바라볼 때도 감사한 마음, 감사한 표정으로 그리고 진중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에 대한 보답을 뭘 해줘야 될지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단발적이고 고객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보험을 정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봐드리고 만약에 보험금이 못 받으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게끔 다시 적립을 해드리는 게 제가 정말 감사한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병문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보험을 선뜻 가입해 주신 감사한 고객님께 제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말씀을 아예 드리지 않거나 또는 한 번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그냥 물러서게 될 경우 만약에 보험이 잘못 가입돼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보험금을 받으실 상황이 됐는데 내 보험에서 만약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병문안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 고객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이 잘못된 보험의 고리가 끊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사함의 표현을 보험 재정립, 리모델링으로 이어지게끔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전달하셨으면 세 번째에서는 사례를 말씀하셔야 돼요. 보상 사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상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는 부지급 사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니즈가 올라가게 되겠죠. 아, 이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겠구나 정도가 그쯤 되면 생각이 드실 거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보험을 재정립시킬지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객의 승인이나 뭐 승낙을 얻어내서 다음에 올게요 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화법을 했을 때 이미 먹힐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영업하셔야 돼요.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미리 가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자리에서 청약서로 최대한 사인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과의 대면 시간을 최대한 클로징은 3번의 미팅 안에 다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고 계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화법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영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아마 영업 잘하시는 지사장님들, 본부장님들은 이미 이것을 몸에 체화하셔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것을 그냥 드러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다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보 FC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척하실 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하실 때 거절 많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거절 당한다고 멘탈이 나가시는 게 많으신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15년 정도 공부하시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 됐는데 처음에 수임한 2명의 고객이 진상이에요. 그럼 그 변호사가 이 진상 2명 만났다고 변호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나요? 다음에는 진상 고객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보험 설계사들은 진상 고객 2명을 만나면 보험 설계사 그만둬야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 직업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기둥은 딱 갖춰져야 되는 상태고 고객이 잘못됐다면 다른 고객을 만나시면 돼요. 유일하게 보험 설계사만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고 나랑 결이 같은 사람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다시 다른 고객들을 발굴해서 찾아다니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절을 많이 안 당해본 사람들은 애초에 화법 자체가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승낙이 되는 건 길 가다가 그냥 집회 줍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운에 맡길 수 없는 일이고 실력으로 해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절을 극복해 나가는 게 영업이에요. 거절 당하셨을 때 멘탈 나가지 마시고 거절 당하시고 들어온 그날 그 거절에 대한 대안을 3가지만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체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거절당했을 때 똑같은 거절을 다음 날이든 언젠가 당했을 때 내가 3가지의 멘트를 다시 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절의 데이터가 내 몸에 체화되면 체화될수록 여러분들은 거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FC님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화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받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개인정보 받는 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DB는 적극적이고 끈기 있고 대담하게 받아야 돼요. 뭐 고객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청하시고 그냥 당연스럽게 봐드린다고 하면서 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클로징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감을 잡으시는 분들은 영업을 잘하세요. 개척도 성과를 금방금방 냅니다. 실제로 이 감을 잡으면은 개척으로 계약을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못 받는 분들도 한 달에 15건까지 쭉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클로징이 정말 중요한 비법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냐? 많은 분들께서 니즈가 다 쌓여 있고 내 얘기를 다 받아들인 시점에서 클로징을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DB를 받을 때 클로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DB를 딱 받은 순간에 70% 정도 반클로징이라고 하죠. 이 클로징을 미리 던져놓고 이제 그 이후에 청약서를 뽑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모바일 서명으로 보내든지 그게 다 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놨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개척은 아시겠지만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텐션이 있다가도 내일 텐션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분명 계약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음날에 전화하면은 안 해요. 귀찮아요. 그냥 둘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되냐? 바로 이 DB 받을 때 클로징을 했냐 안 했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DB를 받았어요. 운전자 보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자 보험 DB를 받았으면 여러분들께서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가면요. 굶어 죽어요. 이거는 굶어 죽는 개척 영업 방식이고 여기서 멘트를 다르게 던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시죠? 사장님 또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내일 혹시 몇 시쯤 찾아뵈면 될까요? 라고 시간부터 파악한 다음에 시간이 파악이 되면 그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 교정해가지고 준비해서 올 테니 그때 저랑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래요 진짜로. 그럼 그거는 다음날에 전화해가지고 그 시간에 찾아뵈면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클로징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멘트를 안 던지고 내일 몇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다음날이든 며칠 지났을 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그때 봤던 설계사입니다 그럼 됐어요 끊어요 하고 끊어버려요. 이게 클로징을 DB 받을 때 던졌냐 안 던졌냐에 극구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못하시거든요. 왜냐면 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DB 받을 때 이미 계약을 70% 클로징으로 해놓는 거예요. 이런 멘트들을 던지면서 고객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해약과 가입이에요. 해약과 가입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멘트를 제가 방금 전에 던지지 않았지만 맥락적으로 고객이 들었을 때는 내 보험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새로운 걸로 가입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암시를 던졌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근데 만약에 아무 멘트도 던지지 않고 나서 다시 연락했을 때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험 가입을 또 제안하네. 얘도 다를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바로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B를 받아도 계약까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를 받으실 때 클로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B 받는 것부터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하시면은 개척 영업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가입하신 카페 사장님 있잖아요. 어제 가입하신 분을 같은 지사원과 함께 카페에 방문해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한테 가입 왜 하셨나요? 이러니까 믿음직스러워서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이 믿음직스러워서 가입했다는 말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을 제가 몇 번 안 뵀어요. 그냥 돈 입금하고 주차 이용만 하고 인사 몇 번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솔직히 믿음직스럽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과연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인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초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태도로 다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응대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중요해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화법도 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외워서 가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고 부족하더라도 내 화법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는 노래 좋아하잖아요.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 많이 부르시잖아요. 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못 하다 보니까 호흡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올라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수들은 이미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고 몸에 다 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감정선에 신경을 쓸 거예요. 직접 가사를 느끼고. 근데 노래를 신경 쓰는 사람은 감정까지 그리고 가사까지 음미하면서 부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보 FC 분들이 스크립트를 외워서 나가면 이 외운 거를 내가 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선이 교류가 안 돼요. 고객들 표정, 미세 변화, 그리고 비언어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 영업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딱 가셨을 때 고객을 계속 보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유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듯이 고객님들도 유형과 성향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쿨하시고, 어떤 분들은 깐깐하시고, 어떤 분들은 신중하시고, 어떤 분은 간단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런 분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굉장히 쿨하고 간단하신 분인데 내가 FM 설계사라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그럼 그분들은 그걸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얘 일 못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딱 간파를 해가지고 그 성향대로 쉽게 쉽게 설명을 드려서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응대를 해드리고 봤을 때 좀 신중하시거나 깐깐하신 분들은 우리가 또 파악을 해서 그만큼 심도 있게 FM으로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깐깐하신 분인데 내가 성향을 파악을 못하고 쿨하신 분들 대하듯이 했으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좀 쉽게 쉽게 하려고 하네. 그럼 그때부터 그냥 신뢰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고객을 판단하실 때 고객의 유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표정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표정, 그리고 고객의 어떤 미세한 변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막 갑자기 팔짱 끼고 이렇게, 이거는 좀 부정적인 신호예요. 너 그거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듣고 있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하고 있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이게 청약서라고 했을 때 이 청약서를 대고 펜을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객을 자꾸 봐야 돼요. 고객의 표정이 어떤가? 끄덕끄덕 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때 보고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설명하고 어필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면 그때 바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좋아하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고 또 돌려야 돼요. 순간 화제 전환을 해가지고 고객과 동의하는 동조 심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청약서만 바라보고 계속 내가 맞는 걸 설명을 한다면 고객은 그때부터 마음을 닫죠. 그래서 사실은 고객의 표정과 고객의 목소리 변화, 고객의 태도 변화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을 자꾸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객을 자주 보셔야 돼요. 고객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고객의 태도나 표정뿐만이 아니라 영업사원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자세가 이렇게 돼 있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안 하시겠죠.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근데 내가 딱 허리를 펴고 이렇게 가슴도 쫙 펴고 제스처도 막 이렇게 하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도 안 돼요. 이거 딱 여기. 내 손을 보여준다는 건 무기가 없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악수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당당한 태도와 신뢰감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갖추시면 사실 설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태도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분들이 되시면 영업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개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고 개척은 사실 큰 팁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요즘 영업 방식 너무 다양해지고 채널이 많아졌지만 요즘에는 거절당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인도 카카오톡 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몇백 명. 아무리 많아도 1000명 내외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만나면 이제 만날 사람이 소개받지 않는 이상 없고 그리고 또 카톡에 1000명이 있다고 그걸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DB도 어느 정도 구매하는 게 한정량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쓰린 건 어쩔 수 없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개척은 내가 나가면 불특정 다수에게 거절을 그냥 하루 종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종일 당하는 거절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된 내용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거절은 당했을지언정 그 다음날 그리고 그 한 달 뒤 그리고 그 6개월 뒤 분기 뒤 1년 뒤 여러분의 역량은 향상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정말 영업 성과를 폭발적으로 내시면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당당한 자세,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객님들은 의뢰하시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차피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 질문들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셔야 돼요. 두렵잖아요. 나가서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보고 그걸 이겨내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쉬웠지? 내가 이렇게 당당함이 많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던 사람인가? 라고 느끼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저도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만나는 건 이제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든 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견지하시고 계속 해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멋지게 영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개척은요, 단기적으로 뭐 주 1회, 2회 나가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척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주 4일 정도는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꼭 정해놓고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 또는 4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명확히 정해놓고 나가셔야 내가 미팅이 잡히고 계약건이 생기더라도 그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꾸 들쑥날쑥돼서 개척이 나가다가 텐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요일을 정하셔서 주 4회 이상 나가시면 되고 신인들을 데리고 동반개척 나갈 때도 있고요. 대부분 저는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개척 영업 지금 네. 개척 영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말한다면요. 꾸준함이죠, 아무래도. 네, 모든 일이 다 꾸준해야겠지만 개척은 진짜 꾸준해야 됩니다. 어, 제가 영업을 2015년 1월에 위촉이 됐거든요. 근데 2015년 1월에 시작을 해서 딱 3주 차. 저는 영업을 하자마자 3주 차 때부터 개척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1차 올 때부터 개척을 나간 거죠.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지금 2021년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음, 처음에 만났던 고객님들 중에서 제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냉대하지? 왜 이렇게 냉소적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제 역량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지금 그 고객님들을 만나면 바로 설득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역량이 늘어나요. 시도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학습이고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많이 거절 당하시는 영업사원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험 영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정도까지는 좀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좀 열심히 뛰는 내 몸에 이 꾸준함을 채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1년 차, 2년 차 지날수록 내 가망 고객들이 쌓이고 기고객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 영업 역량이 향상되면 1년 차보다 2년 차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 수당도 깔리잖아요. 그래서 급여도 올라가고, 그래서 영업을 점점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가라고 딱 특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시고요. 그냥 주변에 보이는 음식점, 내가 점심 먹으러 가는 곳,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그 모든 곳이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그 소규모 가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칭찬 많이 하세요. 커피 맛있다. 커피 직접 내리시냐. 뭐 자주 와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점 가시면은, 아,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자주 온다. 이런 말씀부터 해서 친숙 과정을 거쳐야 돼요. 웃는 얼굴로. 약간 정감 가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뭐 비타 고백도 하나씩 드리고, 또는 기분 좋은 날은 복권 하나씩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알리시고 친숙 과정을 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또는 아, 안 그래도 보험을 받긴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흘려요. 그럼 그때 대부분 네, 뭐 보험은 필요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데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바로 가가지고 그 영업지원 어플로 바로 가입 설계 동의하고 진행을 하셔야죠. 아, 힘들 때 멘탈 관리? 저 사실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여기 이 구내염이 엄청나 있어요. 근데 에너지는 되게 충만한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해요, 10분. 유튜브에 명상 치면은 명상, 호흡 명상인데 그거 쳐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고, 아침 일기. 지금 작년 1월 25일부터 평일날은 하루도 안 빼놓고 쓰고 있는 아침 일기. 그리고 팔굽혀펴기 10번 하고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녹차 마시거든요. 차 한 잔 마시고, 이불 개고,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이동할 때, 뭐 아시잖아요, 자기 암시. 뭐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 했습니다. 강의를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강의를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그 20번 외치면서 왔고, 예를 들어서 미팅할 때는 내 고객님 확실하게 설득할 것이다. 확실하게 설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달라요. 이게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고 일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집중할 거에 집중을 못 하니까 자꾸 다른 지엽적인 것들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못 하는 건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멘탈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월급이 적다. 그리고 돈이 지출 나가는 게 많다. 그럼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딱 월급날 돈 나가는 날 이틀만 딱 스트레스 받으시고 의도적으로 그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28일 날을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다음 달 월급 들어오는 날에 월급이 많아질 거고 돈 나가는 건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좀 열심히 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척 나가실 때, 일단 전단지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뿌리진 않아요. 그냥 고객님들 시선 유지용이고요. 뭐, 개척지 나갈 땐 약과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또 오밀조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자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꺼내서 막 드리는데 좀 이거는 자기만의 대신 금액이 적어야 돼요. 가성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좀 찡그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좀 자주 가는 곳부터 일단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지금 상가 개척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개척 영업이라는 게 대단하고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지금 여기 채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분명히 자주 가는 카페, 자주 가는 음식점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공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친숙이 거쳐져 있으실 거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솔직히 힘듭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카페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 분 한 분 정리해 나가면서 내 고객을 늘려가면 되고,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일이 최근에 방배동 카페 사장님 계약을 받았는데, 저희 또 건물 1층이 빵집이거든요. 거기는 저희 지사원이 계약을 받았는데, 다 친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다 관계가 유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잘 보이면 소개가 무조건 나옵니다. 저 어저께 바로 한 번 소개받은 것처럼요. 멘탈 나가면 집에만 안 가시면 돼요. 예, 멘탈 나가신다고 막 일을 그만두고 집에 안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척 지정할 때 제발 집 가까운 데 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집에 가게 됩니다. 진짜 집에 가게 돼요. 이거 웃을 수 있는데 진짜 집에 가요. 그래서 개척지랑 회사랑 가까운 곳 이왕이면 집이랑은 좀 멀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가끔. 예. 그냥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거절당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갈 때도 거절당하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거절에 대한 기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안하는 건 내 책임이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인데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까지 하잖아요. 내가 민폐 끼친다. 내가 귀찮게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할 일이고 내가 생각할 일은 그냥 가서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일까지만 생각하시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만 책임지십시오. 남 생각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제안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내 생각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음. 저 동행 나갑니다. 동행 나가요. 왜냐하면 동행이 제일 중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동행 나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개청 나가실, 저 갈 곳이 없어서 나갔어요. 제가 26에, 25인가 26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친구들이 다 백수였고, 그리고 제가 성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향적이거든요. 모임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할 곳도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보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동기들이 2주차 정도 지나면은 자꾸 가족 계약 들어갔다 자랑하고, 막 자석이 올라가 있는데 저 혼자 계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간 거죠, 그냥. 저 그냥,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어, 이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안 보이겠구나. 제 5월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 과정을 거치고 그냥 다 미팅 또는 영업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 달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가 월납보험료로 한 90만 원 정도 체결했어요. 근데 다 개척으로 또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개척으로 계약이 나온다는 거를 제 구독자분들이나 지사 식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업을 이번 달은 좀 뛰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못할 때는 동반개척 신입 교육이 위주였고 그랬다면 지금은 현장 그리고 상담 그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비워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과 이동하면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심사를 올려놓고 그 심사를 두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이유로 활동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사 올려놓고 활동 나가시고 심사 보완권들은 매니저님한테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대리점 시스템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은 사무실에서 빨리 끝내고 나가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TA하고 이러는 건 이동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걸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동하시면서 시간 활용하시면서 전화하시고 활동은 나가셔서 현장에서 하시고. 글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훌륭한 그 본사 분들께서 다 하시지 않을까요? 수요 클래스는. 아, 제가 개척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저 경력에 비해서 암진단비도 한 4번 나갔고, 뇌졸중도 한 4번, 사망보험금도 2번. 근데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너무 슬펐던 일이 더 많이 기억나는데,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근데 6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60일 만에. 왜냐하면 췌장암이셨거든요. 이미 말기 때 안 거예요. 본인 몸이 안 좋다는 걸. 근데 병원 간 적은 없어요. 뭔가 두려워서 안 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와이프분이 안 계시고 아들만 있었는데 제가 아들 막 밥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보답은 뭐 보상 잘해드리고 고객님들 보험금 못 받는 거를 구출해드리고 그 기본적인 보험 가입 설계 뭐 담보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절차에서 설명해드리고 도움 드리는 게 제일 특별한 게 아닐까요?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보상이니까 그 보상이 강하면 되거든요. 뭐, 네. 시간이 됐네요. 11시. 네. 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수요 클래스를 아마 많이 좋은 걸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시간 내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빗에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한 영업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서 우리 프라이빗 영업 가족분들이 다들 멋지게 영업하는 FC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영업을 계속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고객님 보상을 계속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활동을 하면서 기존 고객들 챙기면서 하기는 힘드니, 소개를 해주셔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 고객님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소개를 요청하시면 돼요. 다른 멘트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